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으로 기괴한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윤석열의 두 눈 이야기입니다. 위기 때마다 이상해지는 매직아이가 되어 나타나는 그의 눈은 보면 볼수록 괴상하고 괴랄한데요. 평생을 이상할 정도의 우연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두 눈이 위기 탈출용으로 쓰여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직아이는 군 면제 때였는데요. 멀쩡하던 두 눈이 갑자기 부동실하며 군대를 면제받은 겁니다. 당시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선후배들은 지금도 믿기 힘든 괴담이라며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작 면제를 받고도 당구장에 드나들며 500당구의 큐대를 잡던 모습까지 목격됐으니 황당할 따름인 겁니다. 국민 눈에는 누가 봐도 기괴한 개수작인 거죠. 두 번째 매직아이는 검사 임용을 앞두고 벌어졌는데요. 분명 부동실하며 군을 면제받았던 그 두 눈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져 검사에 임용된 겁니다. 눈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가를 반복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쯤 되면 기적이 아니라 조작이고 우연이 아니라 꼼수인 거죠. 결국 그의 두 눈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열쇠로 작동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매직아이는 지금인데요. 구속돼 구치소 생활을 한 지 37일 만에 이번엔 실명위기라며 또다시 개수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동정심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정말 실명위기라면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은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지도 않고 필요한 의료 처우는 이미 제공받고 있다는 건데요. 또 뻔한 거짓말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윤석열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2차례나 받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당뇨망막증을 핑계삼아 실명위기를 호소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겁니다. 결국 구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마치 과거 전두환이 골목성명을 남기고 알츠하이머라며 법정 증언을 피해가던 수작과 똑같은 거죠.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나경원 같은 국힘당 인사들의 망언인데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갑 착용을 두고 인권 탄압, 망신주기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사고방식이 더 위험한 거죠. 이런 발언은 결국 국민보다 권력을 위한 편들기이자 노골적인 감싸기일 뿐인데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 수사에 의해 재구속된 중대한 피의자인데요. 그런 사람이 위기 때마다 두 눈을 핑계삼아 빠져나가려는 행태는 국민 기만입니다. 석방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두 눈이 멀쩡해질 게 불보듯 뻔한데요. 이쯤 되면 윤석열의 두 눈은 의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 곧 거짓말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구라입니다. 김건희와 똑 닮은 그 속성에 국민은 이제 진저리가 난 상황인데요. 윤석열의 매직아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요. 새빨간 거짓말과 개수작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그의 모든 수작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농성은 위헌정당 방어를 위한 정치쇼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분명히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에 있어 침범할 수 없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 현실 속에서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위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을 외치며 자신을 민주주의 수호자처럼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통일교와의 부정한 커넥션을 덮고 극우 종북 세력의 표를 지켜 당권을 차지하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신도 수천 명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건진법사를 통한 당대표 경선 개입 정황,
고가 선물 로비, 캄보디아 개발사업 청탁, 언론사 인수 요청 등 통일교와의 정치적 거래는 명백한 정교 유착입니다.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목격되며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은밀한 유착이 오늘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역시 진행 중이며 특검은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증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정황이 폭로되고 특검이 당원 명부를 요구하자 김문수는 정당 자유를 외치며 특검을 야당 말살 부대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압니다. 이것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이 아니라 극우 종교 세력과의 커넥션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김문수가 무기한 농성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등 극우 종교 세력이 표를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이 표가 무너지면 그의 승산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문수는 당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당원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통일교 신도, 신천지 신도,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극우 종교 세력, 위원정당을 만드는 데 동원된 이들입니다. 김문수의 동석은 권력 욕을 위한 마지막 도발이며 종교 유착 범죄의 은폐 수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정치 주체가 아닙니다. 헌법의 원칙을 어기고 종교 분리를 훼손하며 특정 종교 세력에 점령된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를 특검에 즉시 제출하고 종교 유착 전모를 밝히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즉각 농성을 중단하고 종교 세력과 야합하여 정치 권력을 얻으려 한 위헌 범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피하지 말고 헌법 앞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정당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때 그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민주주의는 쇼가 아닙니다. 거짓 허위 선동으로 헌법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위헌정당을 끝내 심판할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쏟아져 나오는 괴담, 물론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김건희는 대체 무엇을 얼마나 받아먹은 걸까요? 대한민국 영부인 중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관매직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영부인이라는 호칭조차 아깝고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쳤던 이유가 이런 사리사욕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천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도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짜리 샤넬 가방까지 나왔는데요. 김건희가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사치품들입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가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부유층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줄줄이 받아 챙긴 거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요. 이런 사치품들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인사청탁과 정부사업 수주, 민원 해결의 대가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토 순방 때 목에 걸었던 6천만 원짜리 반 클리프 목걸이, 처음엔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모조품 논란으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인사청탁 대가로 밝혀졌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대선 직후 아크로비스타 식당에서 김건희를 만나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털어놨는데요. 한 달 뒤에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까지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바로 그 장신구들인데요. 이 회장은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 전 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인데요. 이 시계를 건넨 사람은 사업가 서성빈 씨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3,500만 원에 샀고 김건희에게 받은 돈은 고작 500만 원 뿐이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영부인 할인가로 사치품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후 서씨 업체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차 계약을 따냈는데요. 김건희는 서씨에게 대통령실 홍보자리까지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축은 통일교 라인인데요. 건진 법사를 통해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짜리 샤넬 가방 2개가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ODA 사업 지원과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사치품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건진 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건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대목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치 논란을 넘어서 명백한 매관 매직인데요.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방패 삼아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떠오르지만 김건희 사건은 그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추악한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영부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매관매직 영부인이라는 오명을 남긴 김건희인데요. 이 정도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위를 무너뜨린 중범죄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로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김건희가 목에 걸었던 반짝이는 목걸이와 귀에 달았던 귀걸이, 손목에 찼던 시계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이 거래되던 장부였던 건데요. 이 사건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는 더 이상 단순한 논란의 대상이 아닌데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대한민국을 사리사욕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권력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될 텐데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고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기만한 반헌법적 범죄인데요. 이제 국민 앞에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대한민국 역사의 헌정사상 최악의 부패 영부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힘당 관련한 여러 논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눈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정 종교와의 어떤 연루 정황, 또 고가 선물 수수와 관련한 뇌물 의혹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의 눈 건강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매직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세 가지 시점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 매직아이예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군면제 받을 때인데 양쪽 눈 시력이 다른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동료들은 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뭐 당구를 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요. 그 당시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 검사 임용 때는 그 부동시였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임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자료는 이 과정에 뭔가 좀 뭐랄까 조작이나 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시력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실명 위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이것도 혹시 위기 탈출을 위한 어떤 전략, 뭐 개수작이나 동정심 장사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 사례랑 비교하기도 하고요. 아, 과거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군요. 네, 법무부에서는 뭐 건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는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미 외부 진료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는 게 이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눈 문제가 꼭 어떤 정치적 위기나 개인적 위기 상황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아,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카드처럼 쓰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국힘당 인사들은 이걸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자료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 자체를 근거로 들면서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엔 뭐 건강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도구처럼 활용되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자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의 눈이 정치적 무기자 거짓말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개인의 신체 논란에서 이제 당 차원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국힘당 대표 후보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농성 중이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있는 통일교와의 관계 의혹, 이걸 덮고 또 당권을 잡으려는 뭐랄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 통일교 연루 의혹을 덮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보면요. 통일교 신도 수천 명이 조직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했다는 내용, 또 김건희 씨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를 통해서 경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들, 네. 그리고 뭐 고가 선물 로비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언론사 인수 요청,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이나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야, 정말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언급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 원칙 위반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농성이 이런 여러 의혹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들의 해석은. 아, 일종의 방탄농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언급하는 당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통일교나 신천지, 전광훈 씨 같은 특정 종교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힘당에 당원 명부를 제출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절차까지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자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대표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데 이제 이 사건들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김건희 관련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의 사치품 수수 문제, 그리고 이게 단순 선물이 아니라 대가성 뇌물, 즉 매관 매직일 수 있다는 정황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파장이 크죠. 자료에 따르면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6천만 원, 티파니 브로치랑 그라프 귀걸이가 합쳐서 2천만 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5천만 원, 또 다른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대, 샤넬 가방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말 고가의 물품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액수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을 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료에 담겨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경우 목걸이랑 장신구를 건네면서 사위인 박성문 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실제로 그 박 검사가 국무총회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언급되고요. 아, 자수서 내용까지 직접적인 청탁과 임명 결과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사업가 서성민 씨의 경우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할인해서 3,500만 원에 제공하고 500만 원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서 씨의 업체가 대통령 경호처와 계약을 맺고 심지어 김건희 씨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대가성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통일교 라인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하는 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랑 샤넬 가방 2개, 이것 역시 캄보디아 ODA 사업 지원이라든지 교단 관련 현안 청탁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있고 관련된 문자 메시지 증거까지 확보됐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와, 문자 증거까지 확보되었다면 이건 좀 더 그렇죠. 네. 이 대목에서 자료들이 특히 강조하는 점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치나 개인 비리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이나 어떤 영향력을 돈이나 선불로 사고 파는 행위, 즉 매관 매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매관 매직. 네, 조선시대에나 나올 법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자료는 심지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추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매관 매직 영부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농단이고 또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반하는 중범죄다. 따라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 김문수, 김건희 이 세 사람을 둘러싼 문제들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뭘까요? 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이게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를 넘어서서 어떤 기만적인 행태, 또 정교 유착의 가능성, 그리고 최고 권력층의 부패 문제라는 더 큰 구조적인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국가 시스템의 건강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이런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물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